선생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 논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919년 건국론입니다. 임시정부 계승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1919년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1948년 건국론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시점을 실질적인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둘을 혼합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 논쟁과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신이님 고견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1948년에 우리나라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1948년에 태어나요. 알겠죠? 이스라엘은 그 2000년간 유랑 세월을 거쳤고 우리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몇천 년간 정말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싸웠죠. 고려 조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몇천 년간 유린을 방랑을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해 헌법상 정부로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전에 있던 역사는 대한민국이라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헌법학회는 여러 갈래로 논하져 있어요. 학자들끼리. 우리 법 연구니 여러 법 연구가 있죠. 그 사람마다 파가 달라. 주장이. 헌법학회가 알죠? 나는 법대 나온 사람이고 헌법 전공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모르겠나? 알지. 그러나 정확하게 현행 법률로는 48년이야. 아시겠죠? 48년 우리는 건국이 된 거고 독립운동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그거는 조선정부의 연장선으로 봐야 돼. 그 독립군들이 대한국민이라고 하 대한국민.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이 나와. 그저는 대한국민이야. 이름만 썼을 뿐이지 인정된 정부가 아니다 말이야. 그것도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야. 대한국민. 알았죠? 임시정부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1948년. 알았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고조선부터 따져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는 우리가 민족 유랑의 세월이야. 고조선, 고구려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건 후백제, 백제 막 이런 거는 너무 나라 숫자가 많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계산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앉아서 법을 딱 하는 거는 미국에서 온 이승만 대통령이 잡은 거. 그거를 우리는 국회의원을 갖추고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는 글자 그대로 임시가 붙었어. 대한국민의 임시정부야. 대한국민의 임시정부란 말이야. 정부가 있다가 망가진 게 아니고 고종황제가 있다가 망명을 간 거야. 무슨지 알죠? 조선 대한제국의 무리들이었단 말이야.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조선 이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대한제국이 일본에 눌리니까 독립군이 돼가지고 도망간 게 대한국민회야. 대한국민.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고종황제의 정부, 대한이라는 그 정부에서 따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종황제가 밀사를 보내고 막 한 거잖아. 독립운동 했잖아. 그거야, 그거. 그거를 갖다 거기다 붙여버리면 조선시대 때부터 붙여야지. 500년 더 됐지.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게 애매하다, 이 말이야. 그 독립운동가들은 고종황제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거야. 상해로 가라. 상해로 간 거야.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최초로 그 앞에 있던 임시정부는 왕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왜 이걸 중요시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 80%가 글자를 몰라. 국민의 80%가 문맹이야.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야. 투표용지를 보면 이게 뭐냐고, 이게 뭐가 써있냐고 이래. 자식한테 물어봐야 알지.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80%. 그게 정보가 되겠나? 그렇다니까? 선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문맹이라. 투표용지를 보면 이게 뭔지를 몰라. 뭐 호갱령이나 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남이 개입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대기를 썼어요. 작대기를. 이름을 못 읽으니까 작대기를 짝짝짝 3개 그어놨다. 야, 작대기 2개 찍어. 작대기 하나 찍어. 이렇게 됐지?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기호가 등장했어. 우리나라만 기호가 등장한 거야. 외국은 기호가 없어요. 왜? 문맹률이 높으니까. 투표를 하려니까 이게 기호, 작대기 아니면은 글자를 모르니까. 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미안하지만 글자를 아는 사람은 투표를 안 가요, 또. 막걸리 주니까, 고무신 주니까, 가긴 가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누구 찍나? 작대기 하나. 부뚜막에 작대기. 부직갱이 3개 있는 사람 찍어. 이러면 이제 알아듣고 가서 찍는 거요. 이게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나. 그래서 막걸리 먹고 나면 야, 작대기 3개 찍어. 우리나라 사람 마셔나면은 그걸 또 책임감을 느껴. 마시고 나면 미안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걸 안 찍으면 내가 남한테 사기쳤구나 이래 되는 거야. 옛날 사람이 양반이야. 그래서 먹인 놈이 이기는 거야, 먹인 놈이. 먹어놓으면은 어머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양심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한 잔만 먹었다 고무신 하나 받았다. 그러면 이거 꼼짝없이 찍어주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모르던 시절에 무슨 정부가 있고 무슨 법이 있냐. 법도 몰라요. 상대방 이름도 모르는데 읽을 줄 모르는데 무슨 법이 있어. 그래서 그게 문맹률을 이승만 대통령이 투표할 때만 해도 작대기 아니었으면 투표가 안 되는 거야. 맞아.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 이전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조야. 그 문맹일 때는 왕조가 있어야 되거든. 글자를 모르니까 왕의 이름을 써봐래도 못 써. 그러지? 그리고 밥을 굽는 사람이 50%. 그리고 밥을 굶어서 죽는 사람이 10% 정도 됐어. 그 당시에 우리 건국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그때 태어났단 말이야. 49년에 태어났어요. 그 밥을 굶는 사람이 절반, 밥을 굶어서 죽는 사람이 10%. 전신에 시체가 널려 있었어. 그때 내가 전쟁 고아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때가 살벌해. 이럴 때 무슨 정부가 어떻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48년으로 하는 것도 빨리 잡는 거예요. 그때 선거를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도 배웠지, 영어도 달통했지.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해가지? 맞아. 이것처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알았죠? 강정산, 조정산, 박구당 결국 소집을 지었잖아. 근데 소는 못 찾고 이 사람들은 소 찾아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저거가 전부 소라는 거야. 그 소가 될 수 있나? 유판이 아직 하나가 남았단 말이야. 그 유판을 넘어서서 그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찍소리를 하겠나? 내가 정통이야 이러면 누가 시비 걸겠나? 그 유판을 끝냈을 때 입 여는 자는 그냥 무시무시한 거야. 이제 신인이 작동하는 거예요.